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신탁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겁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 등기된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신탁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이 소액 임차인이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는지,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신탁 부동산에 계약을 꼭 해야 될 경우에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것을 꼭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정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CEO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정규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인데요. PPT로 해서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요. 신탁이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게 되면요, 위탁자, 소유자가 되겠죠. 재산을 이렇게 맡기는 수탁자에게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그런 제도가 신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탁이 있지만 여기서는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종류는 담보 신탁이 있습니다. 이 우리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 및 처분하기 위한 신탁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 신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관리 신탁이 있는데 여기서는 담보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보 신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개념도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위탁자가 있어요. 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디에 수탁자, 신탁회사에다가 이렇게 맡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회사에다가 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소유자는 누구다? 신탁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 수익증권을 은행에다가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 수익증서를 보고 이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출은 최대한 8, 90%까지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담보신탁은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지할 경우는 이 돈을 갚았다는 거죠. 대출금을 이렇게 상환을 합니다. 금융기관에. 그러면 이 금융기관의 수익자 같은 경우는 이 소유증서를 다시 반환을 해요. 그러면 수탁회사에서는 신탁 해지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원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탁된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원칙은 수탁자, 원래 현재 소유자가 신탁회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하고 반드시 계약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소유자, 이 위탁자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효력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자체가 원천 무효인 거예요. 왜? 권리가 없습니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회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매가 되게 되면 이 수익자, 이 금융기관이 이 수익을 다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구해가지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저당이나 이런 것들은 얼굴에 있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갑구에 등기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신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 토지 신탁, 한국 토지 신탁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한국 토지 신탁 그러면 국가 공기업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대부업에 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탁회사에다가 이렇게 맡기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누구한테 계약을 해야 된다? 이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득불 만약에 이 소유권자하고 이렇게 할 경우는 반드시 신탁회사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지,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 자체는 원천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탁 이렇게 있으면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이 맡긴 원소유자가, 위탁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는 신탁 공매로 해가지고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소유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관리 또는 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공매를 통해 가지고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비더 우리 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공매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탁하는 이유는 첫째,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담보신탁이 돼요. 그리고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신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담보신탁이기 때문에 담보신탁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분석할 때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경매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 등기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탁 등기보다 먼저 압류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보다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소멸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 당해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매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1순위가 되죠. 그리고 당해세는 2순위가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무조건 배당받는 것이 최우선 변제권이고 당해세가 돼요. 그렇지만 신탁 물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탁 원부에 특약으로 최우선 변제권 우선 배당한다라고 위탁자하고 그리고 수익자가 동의를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자하고 이 위탁자가 수탁자가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소액 임차인도 인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수익자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소액 임차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방빼기, 우리가 은행에 가서 원룸 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 방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 한 개당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상당이 되고요. 대구 강릉시 같은 경우는 방 한 개당 2,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가 그만큼 빼고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신탁 같은 경우는 이 소액 임차인 빼는 것이 없어요. 왜? 수익자와 우리 수탁자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방빼기를 하지 않고 결국 감정한 금액의 거의 8,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익자가 은행에서 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집값이 떨어지면 보통 30%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1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들이 배당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 부동산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보증금을 많이 걸고 들어가지 마라, 저는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신탁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이 법인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해라. 왜? 법인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자본금이 없는 그런 법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법인이 돈이 없어요. 그 법인 같은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 푼도 돈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부동산 들어갈 때도 절대로 보증금을 많이 걸고 꼭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탁 부동산, 법인 부동산, 그리고 개인 투자자 부동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재산을 먼저 지키는 방법을 알고 열심히 벌어야 되지. 열심히 벌었지만 결국 한순간에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되면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도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TV에 보니까 이 3천만 원을 날리고 결국 우울증에 걸리는 그 부분 같은 게 해외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못 먹으면서 지금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날리니까 정말 우울증 걸리게 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수사항은요,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 물건 명세가 있습니다. 이 공고문이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인수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탁원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반드시 권리 분석을 잘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 공매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결국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이 장점이 되겠죠.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점은 인도 명령이 없어요. 결국 명도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결국 신탁회사에서 명도를 하고 나서 공매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명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명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 만약에 점유하는 사람이 재산이 없다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결국 이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신탁 부동산에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탁 원부를 통해서 이 대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50페이지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저도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려고 발급받아 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거의 분석이 불가능하고요. 공인중개사도 이 신탁 원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 권리 분석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탁 부동산에는 들어가지 마라. 반드시 꼭 들어갈 때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담보신탁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크게 걸지 말고 월세의 5배 정도. 왜? 우리가 경매 진행하게 되면 5개월 이상 최소한 걸립니다. 보통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월세를 안 주고 버티다가 나오면 되니까 보증금은 최소한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이상 하지 마시고, 보증금을 걸지 마시고 5개월 정도까지만, 5배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증금을 걸고 나오면 그래도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액 임차인도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신탁 원부에 수익자하고 수탁자가 인정한다는 특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담보신탁인데 결국 절대로 소액임차인을 인정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특약을 넣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소액임차인은 제일 먼저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도 배당받을 수 없다. 신탁 수익자가 먼저 다 받아가고 돈이 남으면 임차인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 대출 받았는데 집값 떨어지면 30%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겠습니까? 이 건재자도 배당을 다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후순위 임차인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신탁부동산에는 전세를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월세의 5배 정도만 보증금을 걸고 들어가야지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탁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온비더 자산관리공사에 신탁 부동산이 뜹니다. 이것은 경쟁률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신탁 부동산에 계약해가지고 돈을 날렸으면 이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걸 통해서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수익 활동을 하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